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빠집니다. 여러분들 고민들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근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0.26% 정도 이렇게 밀립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약간 떠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조금 빠져내려가면서 진행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밀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곳인 코스닥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 1.6%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해볼 만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막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끌어올려주면서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지만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도로 전환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지난주 월요일은 정말 강한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면요. 사실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모든 종목에 호재로 작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라갈 내용이 있는 종목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상승이 한 20% 올라갈 거 30%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좀 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상승할 기미도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은요. 상승의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공매도에 좀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요즘 신저가를 쓰고 내려가는 기업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신저가 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수혜주가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급등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거품이었던 거지 공매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공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었던 거죠.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도 많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열기가 조금 식어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약간의 N자 반등이라고 하죠. N자 반등을 만든다든지 눌림목을 만들 수는 있지만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역시 반도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고 있잖아요.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회복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AI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주,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K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AI를 지금 만들고 내고 있고 출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사실 AI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횡재세라고 하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타깃으로 이제 정유사 유가가 올라가서 이득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제약 바이오가 또 있는 거죠. 제약 바이오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금 내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악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분위기들도 역시나 올라갈 그런 섹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모든 섹터들과 모든 업종들을 다 이렇게 막 다 짚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가 좀 더 반등이 좀 크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2,300포인트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봤었는데 2,30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쭉쭉쭉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한 2,6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사실 한 2,900포인트까지 저는 목표가를 약간 올려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위쪽으로 한 2,900포인트까지 날아가는 형태가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논스톱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이 8개월이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우여곡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단기 급등과 이 단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월요일에 너무 김칫국을 마시면서 너무 가파르게,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일단 2,4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은 지난번에 최근에 갭 뜨면서 올라왔던 이 갭 자리가 이제 메워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기에서 올라갈 섹터,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개별 종목 상태로, 개별 종목 장세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든 주가가 밀리든 조정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이 8개월이라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기미가 없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그거 피곤하겠죠. 거기다가 그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추가 매수까지 해놨다면은 그건 더더욱 피곤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소요를 하고 소비를 하는 시간을 소위 말해서 날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어이없게 소비하는 그런 행태에 투자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올라갈 재료가 있는 종목인가를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새로운 섹터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새로운 돈이 없다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저희가 있는 거예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좀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 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부끄러운 게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이제 전화를 받아가면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력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원 미디어를 22,3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22,300원에 10%요? 예, 그런데 이걸 매수한 지가 언제 날짜도 기억도 안 되고 네, 오래됐네요. 너무 오래 가 있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목이 서지를 안 해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려서 문의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상담받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기업이 최근에 약간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런 웹툰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웹툰 이제 어릴 때 우리 보면은 만화책 같은 건 좀 보셨나요? 그거 어렸을 때나 봤지. 그죠.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만화방 같은 게 있고 비디오 대여점 같은 데서 만화책도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만화들을 이렇게 한 권에 막 100원, 200원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어찌됐든 그때 만화책을 제가 봤던 시기에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책도 전자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디오북이라고 하죠. 말하는 책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이제는 만화책 방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툰 시장이라고 해갖고 이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시장이 지금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젊은 층들부터 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웹툰과 웹소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원 미디어가 지금 이제 한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릴 때 뭐 옛날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레메 같은 거 있잖아요. 후레쉬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멋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세대들이 보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만화 제목인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대박 히트를 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그 이제 만화가 흥행을 했었는데 지금 전세적으로 많이 팔리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과하게 급등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또 뭐 웹툰 그런 것들을요 드라마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웹툰 원작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대원 미디어도 사실은 주가 상승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넷플릭스에서 이번 달에 출시 예정작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출시 예정작들이 좀 많고 웹툰 원작 그런 드라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원 미디어뿐만 아니라 컨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물론 높은 편이긴 해요. 거품 빠지기 전에 거품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빠지고 났을 때 사면 좋았을 텐데 다 빠지기 전부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로 비유를 하자면은 맥주 거품이 막 있는데 맥주 거품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마시면 거품밖에 안 먹잖아요. 그죠? 거품이 다 없어지고 마셨으면 진짜 맥주로 오리지널 원액을 마셨을 테지만은 지금은 약간 거품을 잡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중이 10%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11,000원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거의 반토막 수준 났잖아요. 그죠? 반토막이 났을 땐 추가 매수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000원대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컨텐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안 하기에는 억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하고 올라가면 너무 억울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에이 못 먹어도 고다라는 심정으로 조금 추가 매수 해놓는다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 11,500원 이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은 2만 원 정도라든지 한 19,000원대, 18,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수익권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좀 챙겨 놓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챙겨 놓고 나머지로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분위기 괜찮으니까 들고 가시길 바라고 11,000원대 지금 이 자리 잡는 거 확인했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500원 20%요. 15,500원 20%요.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인사할 틈도 안 주시네요. 네, 계산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실 매수 메리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왜 샀는가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원자력이 뭐 엮여 있네, 뭐 플랜트 사업이 엮여 있네, 뭐 중화학이네, 어쩌네 건설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도 엮여 있네 하고 재료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자하기엔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얘가 싼 가격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고요. 비싼 가격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고점이 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잘 못 본다고 하더라도요. 차트의 그 어떤 모양새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양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요. 고점을 2021년에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TV를 보고 계시나요? 네네. TV 보고 계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쭉 그어 놓으니까 얘가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때요? 점점 아래쪽으로 점점 밀려 내려간 거 보이세요? 네네. 네, 이런 흐름이 보여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봤자 물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알게 되었을 때는 빠르게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좋은 투자다라고 할 수 없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그런 자리들을
알았다면 차라리 좋은데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될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2,500원짜리가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12,5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저점을 또 무너뜨리고 또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 10,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덜 물렸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나중에 다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자연스럽게 한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호재가 발생되면 역시나 좀 더 들고 가서 위로 슈팅 나오거나 했을 때 뭐 22,000원대 팔면 되지만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 저는 16,000원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내가 정투자하고 싶으시다면은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들어갈 거면.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팔아낸 다음에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별로 유리할 것 같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장기로 들고 가실 거면 10,000원 이하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저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전화를 한 번씩 하는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000원에 30% 갖고 있는데. 34,000원에 30%요? 네.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을 뭐 잘하시긴 했는데 조금 지적을 하자면은 비중이 30%로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주가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게 여기가 바닥일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닐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아닐 때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니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 매수 말고는 없어요. 추가 매수 아니고선 손절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추가 매수할 거면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고 손절할 거면 비중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서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중이 많았을 때 해야 되는 전략은요. 저점을 하나 잡아놓고 무너지면 손절하겠다, 비중을 줄이겠다는 전략이 필요한데 31,000원짜리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입니다. 그래서 31,000원짜리가 저는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기엔 좋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철강 관련주들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기에 얘들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말 자체가 산업들이 매출이 잘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돈을 안 쓴다는 거고 물건을 안 산다는 거고 시청자님도 지금 뭐 차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차 바꾼다 하더라도 좀 여유가 생기면 바꾼다는 생각이 드나요? 좀 여유가 생기면 집에 있는 냉장고도 조금 잘 돌아가면 굳이 저걸 쓰지 뭐 새로운 냉장고 살 필요가 있을까? TV도 잘 나오는데 새로운 거 살 필요가 있을까? 요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약간 좀 아껴 쓰자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산업들, 제품들의 철강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아니 그 철강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얘들이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나 건설업황도 지금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건설을 더 많이 안 짓고 있단 말이죠. 내년에 서울에 지어지는 건축도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 물량도 떨어지게 되고 건축도 잘 안 하고 있고 철강 너무 비싸고 지금 뭐 달러 환율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철강 사오는데 비싸 죽겠는데 누가 지금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단 하루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경기 불황이라는 것은 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 가게 된다면 얘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 다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겨낼 때 얘가 멀쩡할까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그렇게 멀쩡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겨내는 동안 조금 침체,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밑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대 여기서 4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진짜 선방 잘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굳이 이거를 장기로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렇게 저점에 내려가 있고 바닥에 붙어있는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기는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라던가 단기 슈팅이 나올 때 한 5,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세력이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5, 6만 원까지 가져가면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이거보다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조금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1,0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손절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31,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렇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면은 4, 5만 원대 팔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대신에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80원에 10%입니다. 9,780원에 10%. 10%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거를? 예,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봤었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한 기본을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려요. 주가가 이미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사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요, 좋아진다는 게 이미 선반영이 다 돼버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전부 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 좋다 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바닥에 기어다닐 때 올라가지 않고 미동도 없을 때 사놔야 그게 이제 알려졌을 때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그 수석을 줍는 사람들 아세요? 수석? 예, 합니다. 그 돌멩이 이런 거 막 그 이상하게 막 풍경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그런 돌을 주워와가지고는 잘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수석 모집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길 지나가다가 바위 같은 거 뭐 돌멩이 본다고 해갖고 우와 이거 돈 되겠다 싶나요? 아니면 그냥 돌멩이네 하고 지나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돌처럼 보이고 지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돌멩이 사이에서 가치를 알아보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갖고 온 걸 왜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갖고 오기 전에 널려 있을 때 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석 전문가가 되듯이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이제 투자자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몰라주고 있지만 좋아질 것 같은 걸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거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석인 걸 누군가 다 알게 되었을 땐 가격이 이미 급등되었을 거고 거기서 뭐 가격이 좀 떨어져봤자 1,000원, 2,000원에 우리가 주워올 수 있던 돌멩이들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갖고 그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이고 이게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갔고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9,000원이면 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만큼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비싸진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싸진 기업들은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진짜 좋아지긴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53억에서 지금 1,900억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매출도 2조 9천억에서부터 4조 3천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팔잔이 너무 아깝거든요. 진짜 좋은 기업인데 내가 왜 팔아야 되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서 수익 내는 게 어떨까? 얘처럼 영업이익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나야 돈 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다음엔 그렇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성우 하이텍은 단기 급등 이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자리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틸려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한 6,000원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밀린다면 한 7,000원, 6,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밀려야 자리를 슬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대에서 6,500원 사이쯤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고 추가 매수하게 되면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실적이 좋고 한 기업들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N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 반등이 뭐 정고점까지 뭐 14,000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가기 전에 추가 매수 해놓는 게 먼저고 반등 나가는 거는 보고 대응하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그때 돼서 봅시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6,000원까지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둡시다.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고 일단 6,000원 또는 그 이하도 좋으니까 내려갈 때까지가 냅둬라.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서 우리가 나갈 생각을 하자, 시간 투자를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아우, 궁금하세요? 전화가 너무 안 돼요. 아, 너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속도를 좀 내가지고 지금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운이 좋게 또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통화가 안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에 겨우셔가지고 지금 종목도 이야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목이 뭘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고 웨스커나 비중이요? 32만 8천 원에 15%. 32만 8천 원에 15%. 네. 일단 NC소프트가 32만 8천 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워낙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막 80만 원에 들고 있는 분들, 70만 원에 들고 있는 분들, 60만 원에 뭐 50만 원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우 30만 원이면요. 어우 진짜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네, 80만 원 물려있는 사람보다 지금 30만 원 물려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요. 내가 30만 원대 잘 사는 것 같긴 해도 25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잘 산 겁니까? 나도 물리는데요. 하지만은 저 위에 물리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저 위에 8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90만 원에 물렸다 답이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 그나마 답이 나올 수 있는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NC소프트가 사실 이제 뭐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고 이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가, 무슨 게임 만들었는가, 얘들이 어떻게 운영해왔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게임을 좋아하실 것 같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어때요?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많이 젊을 때는 조금 했는데 그죠. 요즘은 이제 뭐 저거 이렇게 연세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게임하기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요. 눈도 침침하고 우리가 속도도 좀 안 따라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시게 되는데 이 NC소프트라고 하는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이 게이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좀 못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약간 도박성이 짙게끔 하고 했던 거 또 우려먹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퇴화됐다 할까요? 퇴보라고 할까요?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은 게임 회사도 좀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저들이라고 하죠. 게이머들이 전부 다 똑똑해지고 이제 돈도 이렇게 쓸 때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얘들은 약간 돈을 일부러 쓰게끔 만들어 놓은 약간 게임들이 많았었어요. 그 리니지가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리니지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재력이 좀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왔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약간 떠나고 있어요. 질려가지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임이 필요하다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때 이렇게 급등 나왔던 게 이제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질려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NC는 불매 운동이라고 하죠.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NC 게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예요. 요즘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수매를 좀 더 할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NC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공개가 되는데 뭐 이제 총싸움 게임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과연 이번에 경영 문제들을 그러니까 경영을 해왔던 방식들이 바뀌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또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게임이 나오면 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추가하면서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추가하면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지스타라는 걸 해요. 백스코에서. 그 지스타가 게임 산업 대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전시회인데 거기에 NC가 또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 게임의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 이후에 출시했을 때의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떤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종목의 주가는 10만 원대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기세 예상이 좀 불가능해요, NC는요. 그래서 NC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좀 살려면은 자기들 좀 변해야 되고 안 바뀌면 얘들 어떻게 된다고요?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 말인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NC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앉아 있는 거고 이사로 앉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게이머들의 분위기를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르는 척 계속 이렇게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돈 쓰겠지, 그래도 돈 쓰겠지라는 약간 막연함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게임 그래픽이라던가 게임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지금 요즘 게임 산업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분위기 따라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어서 32만 원이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 찾거나 약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얘가 게임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좀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지스타 이후에 출시 예정 일자까지 잡히게 된다면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추가 매수 할 거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보자는 거죠. 아직까지 목금토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방송 생활 때문에 저도 아마 게임 그걸 지스타를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걸 봐야지 저도 이거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게임 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게임에 관심이 없으시지만 NC소프트 주주니까 그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게임을 싫어하고 잘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NC소프트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임, 새로운 게임의 이름이 뭔지 어떤 게임인지는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 보신 다음에 반응이 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면 돼요. 그럼 저도 그때 뉴스를 보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홀딩하시고 매수가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들고 가면은 본전이든 약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산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부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내일 확실하게 고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는요. 제가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수다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니까요.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고 하시면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한번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V1택입니다. V1택을 지금 8,8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인데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 기업들 있잖아요.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들 이런 거는 모아간다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건 차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상장했을 때부터 보이게끔 이렇게 딱 해드리면은 자,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내려가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푹 빠졌을 때 사가지고 모아간다는 개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안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안 움직일 때 사가지고 조금 더 빠지면 무서워하고 조금 더 빠지면 괴로워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주식은 못 기다려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인드가 기다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내년이나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번 달, 이번 주 빨리빨리 수익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타만 생각하게 되고 홀딩해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없죠. 세계적인 모든 투자자들이 단타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단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익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 제가 사지 마라고 하냐면요. 떨어졌을 땐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장기적으로 또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졌으니까 거기서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V1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모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종목을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업 자체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많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성장을 예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LED, LCD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얘는 또 엮여 있는 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엮여 있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건 2차 전지 쪽으로 딱 엮여가지고 올라온 거지 매력적이어서 올라온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얘가 뭐 2차 전지에서 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왜 모아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마 16,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까지 떨어졌네? 그럼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단순 생각할 거라면은 다른 기업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거를 모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간다는 것은 찬성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8,000원 지지가 된다면요. 얘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단기 급락을, 단기 급등을 부르고 2차 전지가 저는 바로 죽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반등을 좀 주면서 흔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 11,000원, 1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8,000원이 지지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지가 안 된다면은 반등 포인트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8,000원에서 뛰어오르게 되면 11,000원, 12,000원인데 6,000원에서 뛰어오르면은 9,000원, 10,000원입니다. 만약에 3,000원에서 뛰어오르게 되면은 한 5,000원, 6,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폭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실 거면은 지금 8,000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지지가 된다면은 11,000원대 목표가를 잡고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8,000원 무너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시거나 비중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시던가 다른 종목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를 2,351원이고요.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췄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췄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죠. 추가 매수를 할 때는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종목들 우리가 샀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려가고 있는 이런 포물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잡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생길까 싶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차피 물릴 일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사도 새로 산 돈도 물리는 겁니다. 왜?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어지는 칼날을 제발 좀 잡지 마라라고 합니다. 칼이 떨어지고 있는 그걸 왜 자꾸 잡습니까? 다 떨어지고 땡그랑하고 바닥에서 딱 멈추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얘가 내려가지 않고 멈추면 잡으면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실이 커져 나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금 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좀 다친다고 하더라도 약간 마취 효과가 있죠. 약간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들이 조금 이렇게 무뎌지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니까 아픔이 좀 사라진다 해가지고 좀 술 좀 깨려고 하니까 아픈데 어떡하지 하니까 또 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매수 중독이 돼버린 상태인 겁니다.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떨어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어쨌든 엎질러진 물입니다. 결국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스스로가 저질렀죠. 그래서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엎질른 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가가 지금 다 떨어지려면 한 1,500원대 또는 그 이하 1,3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야 다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만약에 추가 매수 더 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 이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보시면 돼요. 스스로가 자꾸 불가능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상식적으로
좋게끔 긍정적이 되게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손대가지고 불가능해지면은 그거는 상담 아무리 받아봤자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럴 거면 답이 없을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사마 네트워크스도 지금 나쁜 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컨텐츠 이런 쪽들이 괜찮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영화가 좀 잘 안 돼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극장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5,000원, 6,000원일 때야 우리가 영화 이제 나오면 보러 가자 했지. 요즘은 얼마입니까? 만 몇천 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영화관 안 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볼 바에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이렇게 OTT 가지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극장 개봉을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으나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디즈니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이용자들 뺏어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모든 OTT를 다 이용하잖아요. 뭐 티빙, 왓챠 뭐 너무 많잖아요.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HBO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한 개를 정해서 보거나 한 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볼 게 없으면 다른 걸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컨텐츠, 이런 OTT 만드는 기업들은 컨텐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들도 공격적으로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적자도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걸 추가하면서 해갖고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걸로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면 2,200~300원대까지는 아마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반등 시 비중을 먼저 줄이신 다음에 다시 1,700원이라던가 1,500원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매수가를 자꾸 낮춰가는 형식으로 따라가야 된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비중 조절 좀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 반등 시 2,300원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1,700원 또는 1,500원에서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반등 없이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00원쯤 돼야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 추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지금 이제 바닥을 슬슬 잡고 올라가려고 폼을 잡기 시작을 한 종목이죠. 28,7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28,700원이면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뭐 낮은 편은 아니게 된 건데 사실 이것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출 이런 것들 다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페이크 자리라고 하죠. 밑으로 빼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현대차도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죠.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도 바닥을 잡는 듯 했으나 계속 내려가다가 급등이 나왔다는 걸 잘 몰라요. 특히나 저점을 잡아가는데 이 저점을 무너뜨리고 빠진 다음에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사실은 올라가기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빠진 게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물리기 싫은데요. 고점에 사도 물리고 저점에 사도 물립니다. 그러면 저점에 사서 물리세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고점에 사서 물리면요.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리들이 저는 사기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못 들고 가니까 기다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좋다 생각을 하고요. 매수 잘했다 생각이 들고 24,000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혹여나 얘가 22,000원까지 밀린다면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24,000원대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27,8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밀렸을 때 24,000원까지 또다시 복귀하게 될 텐데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를 4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오래 가져가야 되겠죠. 장기 투자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홀딩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케어젠이고요. 케어젠이고요. 네, 28,000원은 10%인데 네.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 해서요. 28,000원에 10%요? 네.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요. 급격하게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이유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급격하게 빠졌는데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업이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영업이익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급격히 빠진 오늘 급격히 빠져서. 네.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격이 좀 싼 것 같아서요. 가격이 싼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영업이익이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은요, 제대로 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님도 지금 영업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서요라고 하거든요. 영업이익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가 15,000원에 지금 13,000원, 15,000원에 있던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190억에서 3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15,000원에 있을 때, 주가가 12,000원, 13,000원에 있을 때 영업이익이 190억에서 300억을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라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어때요? 2021년, 2022년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그럼 영업이익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엄청나게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안 늘었어요. 안 늘었네요. 그러면 지금 15,000원, 13,000원 있었던 2018년, 19년이 200~300억 왔다 갔다 했었던 시기고 2020년도 200~300억이고 지금도 200~300억인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 없는데 뭐가만 비싸진 거예요? 주가만 가격만 비싸진 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없다고요. 그 당시랑 지금이랑 딱히 차이가 없다고요. 대신에 가격만 15,000원, 13,000원 있던 게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는 지금 기업의 가치가 좋아진 겁니까? 가격만 비싸진 겁니까? 가격만 비싸진 거. 그러니까요. 삼겹살을 우리가 사러 갔는데 500g을 준대요. 근데 과거에 500g이면 10,000원에 샀는데 이제는 37,000원 달래요. 500g 그대로인데. 그럼 우리는 우와 가치가 좋아졌다 합니까? 아니면 와 비싸졌다 그럽니까? 비싸졌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이거를. 그러면 그거 샀다 칩시다. 그럼 얘는 이제 그걸 샀는데 사람들이 아 이거 가격만 비싸졌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팔기 시작하고 안 사기 시작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냐면 아 원래 가치대로 가겠구나 15,000원까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저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네.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네네. 이게 제가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추가매수에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의 칼날을 왜 잡으려고 하시냐고요.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피가 나겠지. 그러니까 왜 추가매수 하겠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을 샀고 그리고 사가지고 물리니까 추가매수 생각하는 건데 물렸다고 추가매수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다 떨어져야 추가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려면 일단은 떨어지는 걸 냅둬야죠.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 땡그랑 하고 튀어오르고 반동 나오고 뭐 이렇게 멈출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빠진다면 저는 18,000원대까지 밀려야 바닥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기까지 물릴 이유는 없어요. 단기 반등 나오면 전 바로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 사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자비스 2,310원이고요. 네. 비중이 60%인데 네. 투자 권유 쪽에 주린이라 모르고 좀 가입을 했었다가 네. 자비스가 이제 물려가지고 네. 지금 좀 처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있을 때 좀 좀 올랐잖아요.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 더 있어 본다고 있다가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또 말씀하시는지 하라 제가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냥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이거는요. 제가 네. 옛날에 그 복싱을 했거든요. 복싱할 때 이렇게 네. 피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다 두드려 맞았거든요. 초창기에 네, 줄인 네, 그 복싱 아무것도 몰랐을 때 관장님이 네. 주먹이 날아오면 오른쪽을 피해가지고 옆구리 딱 때리고 난 다음에 피해가지고 어퍼컷 딱 때려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려야지 내가 관장님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 지금 비율 정말 머릿속으로 네. 섀도우 복싱하고 계시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하면요 전 세계 챔피언이에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싸워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싸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자른 건 죄송드리고요. 어쨌든 이건 자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거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는데 매출이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그냥 푹푹 빠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어쨌든 이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린이 딱지는 빨리 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2,300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주린이 시절 때 들고 있던 종목들은요.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매도하시고 계좌에서 돈 빼라고 말씀드릴게요. 60% 비중이면은 추가 매수 좀 하셨나 봐요.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방에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면 큰일이고요. 네. 반등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끝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네. 저는 한 2,500원대 가깝게 한번 올라올 수 있거나 반등의 힘에 따라서 뭐 3,0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수익 낸다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얻은 게 있고 공부한 게 있으면요. 다음번에 여러 번 네.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네. 지금 매도하신 다음에 저는 본전 올라오면 매도하신 다음에요. 계좌에서 돈 빼세요, 네. 그냥. 왜냐하면 아, 스스로가 네. 아직까지 줄이는 거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돈을 네.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소액으로 네, 네.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연습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돈부터 많이 넣으면 절대로 얻어질 게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반등 시원하게 나올 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 계좌에서 돈을 네. 빼버리자.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만 뭘 하시던 시간에 100만 원 날려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못한 점 아쉽지만 내일 계속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상담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온라인에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